네, 여러분, 모성간호입니다. 모성간호, 기초간호학에서 모성간호가 출제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은근히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한번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모성간호에서는 우선 일단 당연한 거겠지만, 어, 임신을 위한 준비니까 난자, 정자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오겠죠. 그럼 먼저 난자 한다면 어떤 거다? 그냥 빨리 할게요. 난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겠고, 그럼 이때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난자는 염색체수가 몇 개예요? 23개예요, 여러분. 난자 염색체수 몇 개다? 23개예요. 그리고 이거는 난자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진다? 매월 다음 월경전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월경전 언제 만들어진다? 12에서 16일. 그래서 12에서 16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하더라? 배란기라는 날이었죠. 그래서 난자 배란기는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 그 사이라는 거 만들어지고 나오면 한 달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산다는 거. 반면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고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건 고안이지만 아직은 여리여리하니까 어디 가서 트레이닝 해야 된다? 부고안에 가서. 그래서 성숙시켜주는 곳은 부고안이다 하는 정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자, 난자가 합체, 결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요? 수정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때 정자도 개수는 몇 개냐면요. 23개거든? 그러니까 난자, 정자가 수정 합쳐졌으니까 합쳐지면 수정란은 당연히 46개가 되겠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23쌍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정자, 난자가 수정이 돼서 자리 잡는 거를 뭐라고 한다? 착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신다면 여성의 생식기에서 안쪽에 있는 생식기랑 바깥에 있는 생식기를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럼 이때 안쪽에 있는 생식기를 꼭 외우자 그랬습니다. 안쪽에 있는 생식기 모두 몇 개? 4개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그거 외에는 전부 뭐라고 하면 된다? 그냥 외부에 있는 생식기로 넣으면 되거든. 그럼 안쪽에 있는 생식기에는 어떤 게 있다? 자, 여기 그림에서도 있죠? 그림에서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여성의 생식기 지금 4개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4개에서 먼저 여성의 질은 내생식기라는 거, 그죠? 질. 그 다음에 여성의 난소 어디 있어요? 요거, 그죠? 아몬드처럼 생긴 난소 2개 있는 거. 난소 내부 생식기. 그 다음에 여기 나팔관 부분 뭐라고요? 난관이라고 하죠. 여기 내부 생식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성의 내생식기는 난소, 난관, 자궁, 질. 그 4가지만 말씀하시고 전혀 모르는 다른 얘기를 4개 위에 한다면 전부 어디다 집어넣어라? 외부 생식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의 그럼 내생식기 중에서 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질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질에는 항상 뭐가 있다? 여성에게 늘 붙어 있는 균이 있다 그랬죠. 그 균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뭐 이름 어려운 거게 하지 마시고요. 유산간균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균이 존재해. 그럼 이때 유산간균은 질환의 내용물을 유산이니까 균처럼 떠올리시면 되겠죠. 산성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균입니다. 그럼 우리 질은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분만 시 산도의 역할을 한다. 그럼 아기를 가지면 여성의 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액의 공급이 아기를 가지면서 많아지면서 여성의 질의 색깔이 질벽의 색깔이 완전히 빨갛게 자줏빛으로 자줏빛으로 변하는 게 임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질이 아기를 가지면 자줏빛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체드윅 징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질이 자주 색깔로 변했다.
차주 색깔로 변했다. 자색 고구마처럼 차주 색깔로 변했다. 체드윅 징후예요. 그건 어디서 나타난 거라고요? 질이에요. 질이 차주색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여성에게서 질 분비물이 많아져. 그래서 인부에게서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질염이 뭡니까? 모닐리아 질염이라는 게 잘 생기거든요. 분비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자궁입니다. 내부 생식기에 있는 자궁. 그럼 이 자궁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다면 두 번째 줄에 태아가 자라는 장소가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주먹만 했던 게 축구공만큼 커지는 거니까 임신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임신했을 때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디냐? 하면 자궁이라는 거. 그리고 태아가 발육이 되고 수정란이 자리를 잡는 것도 자궁이잖아요. 그럼 자리를 잡는 자궁의 어느 부분이에요? 자궁의 저부. 거기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때 자궁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궁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자궁은 중간에 끼어 있었잖아.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자궁이거든. 근데 자궁 앞에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어. 자궁 앞에. 그리고 자궁 뒤에 뭐가 있다?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기를 가지면 임신을 유지 지속해야 되니까 자궁이 수축을 막 하면 안 돼. 그건 아기 나올 때 수축을 해줘야 되고 아기가 품고 있을 때는 편안하게 요람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때 어떤 호르몬이 주로 작용한다? 프로게스테론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이때 프로게스테론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에 있는 자궁만 릴렉스 시켜야 되는데 뒤에 있는 직장, 여기 근육도 릴렉스 시켜서 변이 안 마려워. 자궁 근육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조여줘야 아우 변이 마려워 느끼는데 자궁의 직장의 근육도 릴렉스 시키니까 변이 안 마려워서 아기를 가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변비가 생기는 게 자궁을 릴렉스 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이 직장까지 릴렉스 시켜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궁의 위치는 방광이 앞에 있고 직장이 뒤에 있습니다. 그 말인 거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질은 조금 전에 어떻게 된댔어요? 자주 색깔로 변하는 체드윅 징후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자궁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아기를 가지면 안에 있는 태아가 거기서 잘 자라야 되니까 폭신폭신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궁의 입구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야. 아기가 나올 때도 부드러워야 쑥 나오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자궁이 너무너무 느낌이 부드러워져서 귓볼을 만지는 느낌처럼 부드러워진대요. 그래서 자궁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굿델 징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자궁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우면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굿이다. 부드러워서 굿이다. 그래서 굿델 징후. 자궁은 부드러워서 굿델 징후. 질은 어떻다고요? 체드윅 징후. 자주 색깔로 변하니까. 달라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우리 예전에 자궁이 체드윅 징후다. 질이 굿델 징후다. 이렇게 하는 보기가 있었거든요. X야. 질이 체드윅이고 자궁은 부드러워서 굿입니다. 자궁이 굿입니다. 그 말이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자궁의 가장 윗부분, 저부, 그게 위로 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커진 자궁이 커지면서 5번에 자궁의 저부가 너 계속 올라올 거야. 근데 올라오더라도 계속 올라오진 않아. 언제까지 올라오겠어요?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어떻게 쓰죠? 자궁의 여기 36주, 이 36주 9개월이죠. 9개월 때 어디까지 저부가 올라온다? 파란색 그림을 표시를 보시면 검상돌기까지. 그래서 검상돌기까지 저부가 클라이막스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만 때 나타나는 전구 증상에서 태아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거를 태아 하강감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자궁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오는 게 언제다? 36주다. 그 이유는 점점
내려갈 거다. 그 말인 거고, 그다음에 질, 자궁 이어서 내생식기에 난관, 자궁관, 나팔관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관이니까 길이니까 이번에 보시면 난자도 지나가고 정자도 지나가고 수정난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수정이 될 거거든. 그럼 이때 수정이 되는 이 위치가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내생식기에서 여기 나팔관, 요게 나팔관이잖아요. 나팔관인데 여기 끝에 보니까 고무장갑이 손가락 뻗은 것처럼 뻗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나팔관의 팽대부라는 것인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장갑이 고무장갑처럼 되듯 요 손목 좁아진 부분, 요 부분에서 좀 펼쳐질 거니까 요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요? 나팔관 중에서도 팽대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된다? 수정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그러면 수정이 되는 곳은 난관의 어느 부분이다? 팽대부다 하는 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네 가지 생식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난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볼게요. 난소는 난자를 만들고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난자도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 우리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 내분비잖아. 내분비인데 호르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난자도 만들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성인간호에서 인체 구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혼합형 분비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혼합형 분비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호르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다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지금 나온 난소 들어가는 거죠. 난자 만들고 여성 호르몬 두 개 만드니까.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고환도 그렇잖아. 정자 만들고 테스토스테론 만드니까. 또 하나 뭐였어요? 췌장이죠. 그래서 췌장은 인슐린, 글루카곤 만들고 아트리 만드니까. 그래서 혼합형 분비선 하면 췌장, 난소, 고환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호르몬 두 가지가 뭐라고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제스테론. 프로제스테론을 뭐라고 한다? 황체 호르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이 우리가 배운 이름으로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좀 다른 이름으로도 조금 알아두세요, 여러분. 아셨죠? 예전에 자만병이라고만 했는데 그때 자만병으로만 우린 알고 있었는데 보기에서 잠수병 이런 거 처음 나왔었거든. 그리고 잠수병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해녀병이라고도 나왔거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나와도 안 배웠다라고 그냥 단정 짓지 마시고 유추를 하셔야 돼요. 그때 에스트로겐은 다른 이름으로 남포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은 다른 이름으로 황체 호르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에스트로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중요하죠. 여성 호르몬 중에서 그럼 에스트로겐은 배란 전에 분비될 거야. 배란이 되기 전에 분비돼요. 프로제스테론은 언제 분비될까? 배란이 끝나서 분비되는 거지. 배란 후에 분비된다 하면은 황체 프로제스테론이고 배란 전에 분비된다 이런 말하면 에스트로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는 일은 여성의 2차 성징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성기 발효 좀 예쁘게 자기 예쁜 거 신경 쓰는 호르몬이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엔드 하나가 더 자기도 그래도 내 예쁜 거 따지지만 엄마 마음을 가진 걸로 하나 선물 하나 하는 거야. 아기를 가졌을 때 자궁 내막을 보들보들하게 폭신폭신하게 소미불을 깔아줄게. 그 소미불을 깔아줘서 거기서 자리 잡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럼 그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해서 자궁 내막 증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 증식, 2차 성징, 성기 발육이라고 말하면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반면 황체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는 겁니다. 황체 호르몬은 다른 이름으로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데 배란 후에 분비된다. 그리고 하는 일은 배란 억제 그리고 임신을 유지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배란 억제 이 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것도 올라 피임약 중에서 배란 억제 뭐 있어요? 경구 피임약. 경구 피임약은 배란 억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황체 호르몬이니까 그 역할을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신을 하면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보기에서 엄청 잘 나오는 보기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음 중 임신의 변화 중에서 하고 물었을 때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신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에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잇몸에서 출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심박출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피의 양이 많아지고 심장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래서 심박출량은 증가해요. 증가되겠고 맥박수도 당연히 심장에서 피를 쥐어짜야 되니까 맥박수도 빨라질 거예요. 그럼 맥박수가 빨라지면 호흡수는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잖아. 그래서 여기 12번에 보시면 과호흡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호흡수도 빨라져. 그리고 또 4번 중요하죠. 혈액량이 증가하죠. 혈액량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때 혈액량이 많아졌다는 말은 백혈구도 많아졌고 적혈구도 많아졌고 다 많아진 거예요. 혈액량은 많아졌어. 그런데 5번에 보시면 혈액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빈혈이 나타난대. 근데 이 빈혈은 가짜 빈혈이래. 그래서 가성 빈혈 또는 거짓 빈혈 또는 생리적 빈혈이라고 똑같은 말로 불려요. 그럼 이건 여러분 말에서 뭐가 느껴져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빈혈은 괜찮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빈혈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럼 이때 왜 이런 빈혈이 부족한 것처럼 피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랬을 때 혈액의 양은 많아졌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혈액 안에는 혈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혈장이 있지.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죠. 그럼 혈구는 보통 45%고 혈장이 55% 이렇게 두 개가 밸런스가 맞게 똑같이 많아져야 되는데 비중이 똑같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때 혈구보다 뭐가 많아졌다? 혈장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렁탕에 국물이 너무 많아. 건더기가 적은 건 아닌데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약간 묽어 보이잖아. 국물이 많아 보이니까. 그래서 빈혈은 아닌데 빈혈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런 빈혈을 가성 빈혈, 거짓 빈혈, 생리적 빈혈이라고 한다. 이게 임신 때 나타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슴앓이에요. 자, 이 가슴앓이는 여러분 심장 질환이 아니야. 이걸 심장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공부가 진짜 많이 부족한 거예요.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마무리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가슴앓이는 속 쓰리는 거예요. 위산이 막 위쪽 위에서 식도 쪽으로 올라오니까 위쪽이 어떻게 된다? 싸한 느낌이 드는 게 가슴앓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가슴앓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 했을 때 아까 제가 임신을 유지 지속하는 호르몬이 황체, 프로제스테론이잖아요. 이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해야 돼? 자궁만 편안하게 릴렉스해야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근육까지도 늘린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직장 근육을 늘려주니까 변비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는 위에 음식물이 저장된다면 위에 조여주는 근육 분문 관략근, 아래쪽에는 유문 관략근이 있는데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입구에 있는 근육이 분문 관략근이잖아요. 근데 그 근육도 어떻게 된다? 릴렉스해져요. 그럼 음식물이 위에 저장되어 있다가 위에 조여주는 위에 근육이 풀어지니까 위에서 나오는 위산이나 음식물이 어디로 역류한다? 틈새가 열렸으니까 벌어졌으니까 쪽으로 역류하는 거죠.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내가 위산이 식도 쪽으로 가니까 속이 쓰리는 싸한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가슴앓이에요. 이거는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으로 있을 수 있는 아기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슴앓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그러냐면 임신 중반기 임신 중반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고요. 그 말입니다. 가슴 앓이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유가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럼 자궁이 커지면 점점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검상돌기까지 올라오잖아. 그 점점 올라오니까 커진 자궁이 위를 어떡할까요? 위가 있으면 위를 누르겠지. 자궁이.
위를 눌러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우리 케찹 튜브 꾹 짜면 올라오듯이 그쪽으로 쭉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프로제스테론의 영향이기도 하고 커진 자궁이 위를 압박하니까 가슴 아리가 나타날 수 있다. 결론은 괜찮아요.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 말인 거고. 그다음에 또 6번 중요하죠. 6번에 보시면 빈뇨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때 빈뇨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정말 중요한 불편감인 거죠. 이게 언제 나타나면요. 초기에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말기에도 나타나. 그럼 이때 초기에 빈뇨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자궁 앞에 있는 방광을 쿡쿡 건드리니까 빈뇨가 나타나고요. 말기 때도 빈뇨가 나타나요. 그럼 말기 때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자궁 저부가 36주까지 클라이막스를 찍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지. 누가? 태아가. 그럼 태아가 거꾸로 있잖아. 두 정이로 물구나무 서기 하듯이. 그럼 머리가 이제 점점 내려와서 어디 앞에 있는 방광을 태아 머리가 푹푹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임신 말기에도 빈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빈뇨는 초기에도 있을 수 있고 말기에도 있을 수 있는 불편감이다. 그리고 호흡이 아까 맥박수도 빨라지면서 호흡도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과호흡. 그리고 커진 자궁이 뭐를 누를까? 폐를 압박하니까 숨을 헐떡 쉬는 거죠. 과호흡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아까 변비도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변비도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 거죠. 이 변비 때문에 더 심해지면 뭐도 생길까요? 치질도 생겨. 그럼 치질도 있을 수 있어. 아기 가졌을 때는 변비가 심해져서 치질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변비가 나타나는 거는 중기 정도라면 더 시간이 지나서 말기 때는 치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9번에 체중이 늘겠죠. 근데 이 체중이 처음부터 늘진 않아. 왜? 초반에는 뭐를 하니까요? 입덧을 하니까. 그럼 입덧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 먹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중이 느는 거는 한 4개월 정도가 되어서 총 분만 때까지 얼마 정도 몸무게가 느냐면 11에서 12kg 정도가 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20kg 늘고 한 거 전부 살로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때 체중이 증가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건 4개월부터고 한 11에서 12kg 정도가 증가한다. 그다음 것까지는 한번 참고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10번에 보겠습니다. 10번에 보면 흑선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이때 여러분 흑선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세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성의 커진 자궁으로 배가 불룩하죠. 이때 여러분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선이 검정색 선이 배꼽 중앙에 검정색 선이 희미하게 지금 보이지만 꺼져 있어. 여기 줄이 꺼져 있어요. 여기. 이게 검정색 선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요 선을 뭐라고 한다? 흑선이라고 해요. 흑선. 아셨죠? 이게 나타나면 아기 가진 거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신선이에요. 자, 임신선은 여러분, 이게 흑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임신선이 흑선이 아니라, 흑선은 배 중앙에 나타나는 거고, 임신선은 자세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의 살이 트는 거 있죠. 여기 보니까 배가 약간 거칠 두두두두두 갈라진 느낌 있죠. 이렇게 뱃살이 트는 거, 살이 트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임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선, 임신선 나타나요. 그리고 유륜이라는 건 여러분 젖꼭지 유두가 있다면 그 주변을 유륜이라고 하는데 그 유륜의 색깔이 어때요? 좀 색깔이 까무잡잡 색이 되는 거죠. 좀 까무잡잡하게 변하는 거죠. 초콜릿 색깔처럼 변하는 거고 그다음에 몽고메리 결절이라고 했죠. 몽고메리 결절은 이 유두 주변에 있는 유륜 여기에 유륜 주변에 토돌토돌토돌한 좁쌀 같은 게 생겨. 우리 여드름으로 생긴다면
쫓아주는 피지가 생기는 것처럼 그럼 그러고 짜면 뭐 나와요? 피지 나오는 것처럼요. 이것도 짜면 기름 나와. 그럼 이렇게 기름이 나오는 유륜 주변의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몽고메리 결절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여러분 뭐가 있다고? 기름이야.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름이 왜 있을까요? 그래야 이게 나오면서 유두 주변을 매끈매끈하게 기름칠해서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나오는 게 몽고메리 결절하는 것도 임신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여러분 임신 24주 이후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을 잴 때 남자는 복식호흡을 하니까 배를 보고 여자는 가슴을 보랬잖아. 그래서 제가 남자는 배, 여자는 가슴이라고 외우랬잖아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여자도 복식호흡을 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다? 아기 가졌을 때. 그래서 아기 가지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복식호흡을 한다는 거. 그럼 아기들은 신생아들은 어디로 숨을 쉬었어요? 복식, 흉식. 복식, 아기들은 복식. 그죠? 그래서 여자도 복식호흡을 하는 게 아기 가졌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 제가 질분비물이 많아진댔잖아. 그래서 질분비물이 많아져서 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질염이 이름이 임신 중에 많이 생기는 질염 이름을 뭐라고 한다? 모닐리아 질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생길 수 있다. 모닐리아 질염이 여러분 곰팡이균이야. 칸디다. 그럼 모닐리아 질염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이 곰팡이균은 어디에 붙어 있어? 질에 붙어 있다가 아기가 나올 때 어디에 들어간다? 아기의 입에 들어가서 뭘 생기게 한다? 아구창. 그래서 아구창을 초래하는 질염은 모닐리아 질염. 그리고 또 아기 눈에 들어가는 것, 임균. 여성의 임질 걸렸을 때는 임균성 안염 눈에 들어가는 거고 임질균은 아기 눈, 모닐리아 그 곰팡이균 칸디다 질염은 어디 아기 입에 들어가서 아구창을 초래한다. 자, 그 다음에 배란이라는 말은 매월 어디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거가 배란이라고 하죠. 외우세요. 지금은 이제 매월 월경전 언제다? 12에서 16일. 12에서 16일 때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배란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배란기는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이고 외우세요. 가임기는 언제다? 12에서 19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말로 그냥 푼다면 배란이를 중심으로 전후 4일간 그 말이나 12에서 19일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는 이제 이해한다는 개념보다는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뭐 과소평가한 건 아니고 이해하시겠지만 좀 자꾸 헷갈린다 하시면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시간에 외우시고. 자, 그러면 배란기, 가임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아기를 가지는 피임을 해야 되는 거 알아보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월경주기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경주기법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하나 내놨어요, 여러분. 여기. 문제 하나. 3월 2일 날 생리를 시작했어요. 3월 2일 날 생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28일 주기예요. 그럼 28일 주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번에 생리를 오늘 했으면 28일 뒤에 또 생리를 한다고. 그게 28일 주기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여성의 배란기와 가임기를 여러분 한번 간단하지만 구해보세요. 배란기와 가임기를. 자, 그러면 이 여성은 3월 2일 날 생리를 시작했다면 28일 주기라고 했다면 이때 여러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야?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답 못 구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며칠 주기다 하면서 배란기, 가임기 구하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구한다? 다음 예정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28일 만에 돌아온다며 3월 2일 날 시작해서 그러면 2일 날 시작했는데 28일 뒤에 돌아오니까 이 여성은 3월 30일이 다음 예정일이 되겠죠. 그걸 못 구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3월 30일을 구하는 거야. 그럼 그날이야. 그런데 이제 배란기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 배란기는 아까 외웠잖아.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이라고 했었죠.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필요한 날짜는요. 30일이야. 2일이 아니라 30일이야. 그럼 이때 배란기는 어떻게 했냐면 30에서 뺐죠. 뭐를 뺐어? 12를 뺐어. 첫 번째 나는 12를 뺐어. 그럼 얼마예요? 18이 되겠고, 그죠? 18이 되겠고, 이번에는 30에서 16일까지가 배란기라고 했으니까 16을 뺐어. 그럼 얼마예요? 14가 되겠죠. 그럼 이 여성의 배란기는 14일에서 언제까지요? 18일까지가 뭐다? 배란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가임기예요. 그럼 가임기라는 말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기고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임해야 될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는 날짜가 언제였어요? 공식 외우라 그랬죠. 12에서 19일이라고. 그죠? 그러면 가임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까 예정일이 30일이니까 30에서 12를 뺐죠. 그러면 18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0에서 얼마를 뺐어요? 19를 빼겠죠. 그럼 얼마야? 11이 되겠죠. 그럼 이 여성의 가임기는 11일에서 언제까지다? 18일까지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때까지는 아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비임해야 된다 하는 이렇게 구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월경주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반면 이번에는 피임법 중에서 이런 피임법도 공중에서 했었잖아. 날짜 피임법이라는 것도 했었잖아. 그럼 날짜 피임법은 28일 주기 이런 말 안 해. 28일 주기 뭐 이런 말 하는 거는 월경주기법인 거고 날짜 피임법은 어떤 말이 들어갈 거냐면 가장 빨리 돌아올 때, 가장 늦게 돌아올 때 그 말 할 거야. 그럼 가장 빨리 돌아올 때, 가장 늦게 돌아올 때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짧은 주기, 가장 긴 주기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28일 주기다, 30일 주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가장 빠른 주기, 가장 늦게 돌아올 때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피임법은 뭐라고요? 날짜 피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예를 볼까요? 자, 어떤 여성이 생리를 했을 때 매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 6개월 동안에 한번 알아보니까 가장 빨리 돌아올 때가 27일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가장 늦게 돌아올 때가 31일 만에 생리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때 이 여성의 비임법은 조금 전에 했던 월경 주기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날짜 피임법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가장 빨리 돌아오는 27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얼마를 한다? 18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실 때로 우스개로 뭐라 했어요? 생리 갑자기 예상치 않고 빨리 오면 화장실 갔을 때 하는 걸 했어? 그럼 어때? 짜증나지? 에이, 그죠? 그거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빨리 돌아오는 27일에다가 뭐를 하겠다? 빼기 18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가장 늦게 돌아오는 주기가 31일 만이지. 그럼 거기에는 마이너스 11을 하라 그랬어. 그럼 31일 가장 늦게 돌아오는 31일에서 마이너스 11. 길쭉길쭉 가장 기니까 길쭉길쭉 11을 했어요. 그럼 이 여성은 27일 짧은 주기에서는 18을 뺐더니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돌아오는 주기에서 10일을 뺐더니 20일이 되죠. 그럼 이 여성이 피임해야 될 기간은 9일에서 20일 이렇게 구하는 게 뭐다? 날짜 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도 한번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분만 예정일을 구하는 거죠. 자, 분만 예정일은 여러분 요즘에는 그게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기본이니까 아시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리가 어떤 여성이 9월 10일 날 시작해서 9월 17일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9월 10일은 아니 9월 17일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9월 10일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때 9월 10일에서 어떡할까요? 일수에다가는 7을 더한댔지. 그래서 7을 더할게. 그죠? 그 다음에 월에다가는 뭐 하라 그랬어요? 9를 더하라 그랬지. 9월. 거기에다 9를 더할게.
됐죠?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여성은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내려간다면 18월 그다음에 언제요? 17일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18월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1년은 12개월이니까. 그럼 이 여성은 6월 17일이 분만 예정일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봐주시고.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여러분 지금 그 집에서 이게 보강하는 거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만 잠깐 할게요. 임신, HCG, 육모생식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 이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태반에서 만들어진다. 태반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다? 육모막,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이름이 육모생식샘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태반에서 분비된다. 그러면서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덧하고 관련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 포상기퇴하면서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입덧도 심하다 그랬고, 이 호르몬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임신 반응 검사를 했을 때 포상기퇴일 때는 강양성으로 나온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포상기퇴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아기를 가졌을 때 이 호르몬이 태반에서 분비된다는 거.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이렇게 말하면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까지 기억을 하십시오.